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간 상어떼가 막 우글거리는 바다에 네. 아무런 특수 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확 뛰어든다거나 끔찍하네요. 아니면 막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리는 낡은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무거운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혼자 달려고 낑낑대는 당신의 모습이요. 아마 본능적으로 이건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진짜 미친 짓이다 이렇게 확신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던져봐야 할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의 기로에서도 네. 이런 기막힌 위험 회피 그리고 이익 계산을 무의식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미션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결정들 이면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체하는 거죠. 나에게 이로운 것을 쫓는 이기심, 그리고 타인에게 적절한 것을 지키려는 예의,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도덕. 이 세 가지가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결이 완전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리 뇌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심리적이고 진화적인 계산의 세계로 곧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섭씨 45도가 넘는 폭염이나 영하의 날씨에서 특수장비 없이 버틸 수 없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팩트죠. 생물학적 한계니까요. 밥과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무조건 안전하고 따뜻하고 배부른 방바닥에 누워있는 것만이 나를 위한 최선의 이기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당장 급류 랩팅을 생각해보세요. 랩팅 좋죠. 뼛속까지 시리고 온몸이 흠뻑 젖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서도 절대 그 짜릿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귀엽고 거친 물살로 뛰어드는 게 인간이거든요. 진짜 돈 내고 사서 고생하는 건데 스스로 고통과 위험을 선택하면서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결국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건 수학 공식처럼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인생의 굵직한 결정들, 가령 어느 대학에 어느 전공을 갈지, 어느 도시로 이사할지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 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딘가에 내 인생을 위한 완벽한 정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한 완벽한 선택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건가요? 당신이 취미로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끔찍한 비극이고 나쁜 일이죠. 육체적 고통에 병원비에 1도 못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100%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된 덕분에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아주 깊이 있게 완독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지적이네요. 엄청난 지적 희열을 느꼈고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이 시점에선 다시 좋은 일로 평가가 뒤집힙니다. 그렇죠. 전화위복이 된 거니까요. 문제는 그 철학적 매력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평생 형편없는 해설서만 집착해서 쓰다가 학계의 조롱을 받으며 불명예스럽게 생을 마감했다고 해보죠. 아유, 끝이 안 좋네요. 자, 그렇다면 애초에 말에서 떨어져 허리가 부러진 그 사건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와, 이거 꼬리에 꼬리에 무는 연쇄작용 속에서 특정 사건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네요. 아니, 어쩌면 끝까지 가도 모르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맹점 속에서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만 봐도 그래요. 자취방 구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 딜레마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뼈저리게 공감되는 주제죠. 싸고 위치 좋은 평범한 기본형 원룸이 있고 월세는 30%나 더 비싸지만 채광이 완벽하고 인테리어가 기가 막힌 매력적인 원룸이 있습니다. 고민되죠?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면 이 수많은 매물 중에서 내 예산과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단 하나의 최적의 방을 골라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인간은 완벽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에 철저히 확률에 기대어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확률 게임이라는 거네요. 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당위성을 추구할 때 결국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마땅히 신경 써야 할 것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곧 나를 위한 최선의 이기심이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수돗물에 비소 같은 중금속이 오염되었는지 집요하게 따지고 신경 쓰는 거요? 그렇죠. 내가 마시는 물의 성분을 피곤하게 분석하는 행동조차 정보의 불확실성 속에서 내 생존 확률을 높이려는 아주 고도화된 이기심의 발동인 셈입니다.
아,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을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인간이 철저히 자기 이익과 확률만 계산하는 존재라면 도대체 왜 우리는 그토록 타인의 눈치를 보고 에너지를 쓰는 걸까요? 시민성의 규범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처음 가는 낯선 동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 내가 특별히 바쁘지 않다면 대답해 주어야 한다는 그 암묵적인 룰. 그렇죠. 혹은 남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을 먹는데 호스트가 피곤한 기색으로 하품을 시작하면 아무리 소파가 편해도 눈치껏 가방 챙겨서 집에 가야 한다는 룰.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예의라는 걸 지킬까요? 남의 하품 타이밍까지 계산하는 건 사실 너무 피곤하잖아요. 대단히 소모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피곤함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예의라는 건 자전거 타기나 오븐에 케이크를 굽는 것과 같은 일종의 스킬이자 피드백으로 학습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아, 케이크 굽는 거에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 케이크를 구울 때 온도를 220도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까맣게 타버려서 버려야 하잖아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를 맞추지 못하면 관계가 타버린다는 거죠. 네.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서 통나무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만 있거나 호스트의 하품을 무시하고 밤새 버틴다면 다시는 그 커뮤니티에 초대받지 못할 겁니다. 아웃되는 거네요. 우리는 진화적으로 무리에서 쫓겨나는 사회적 배척의 고통을 신체적 고통과 똑같이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고 소속감을 얻기 위해 이 예의라는 게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예의가 철저히 나의 사회적 생존과 이익을 위해 플레이하는 게임이라면 이 롤을 다 파악하고도 굳이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겠네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실제로 이 시민성의 규범을 가볍게 무시하는 매력적인 예외인간 군상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행복한 은둔자 유형입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소속감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속세를 떠난 분들이군요. 네, 산속에 홀로 집을 짓고 자급자족한다면 남들이 하품을 하든 말든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잃을 게 없으니 룰을 지킬 동기도 없는 겁니다. 완전 이해됩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은요? 둘째는 오만한 위인 유형입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압도적인 천재들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 이건 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네요. 맞습니다. 무례하게 굴어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가치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례함이라는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고 굽혀줄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철저히 계산된 오만함입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니 너희가 내 예의 없음을 참아라. 이거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는 눈부신 미녀와 재치꾼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미간을 찌푸린 채 아주 심각하게 서류를 읽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아, 일반적으로는 절대 말 걸면 안 되는 분위기죠. 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뛰어난 외모적 매력이나 유머 감각을 무기로 그 고요함을 깨고 말을 거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는 선을 확 넘어버리는 거군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아주 빠른 확률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 리스크보다 자신의 매력으로 유혹했을 때 얻을 보상이 더 크다고 확신하는 거죠. 결국 예의라는 것도 각자가 가진 자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철저한 확률 게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선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애와 예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예의범절은 철저히 지역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말을 끊고 들어가는 게 당신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아, 반대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무례함인데 말이죠. 그렇죠? 만약 상대방의 문화권에 편입될 생각이 전혀 없다면 굳이 고생해서 그들의 룰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의는 철저히 선택적 도구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차원 깊은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도덕에 대한 거군요. 네, 예의가 선택이라면 도덕은 어떨까요? 도덕도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켜도 그만인 스킬일까요? 그건 확실히 결이 다르죠. 예의가 눈치를 보는 기술이라면 도덕은 내게 아주 뼈아픈 비용과 희생을 실질적으로 청구하잖아요. 비용과 희생,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치판의 극단적인 예만 봐도요. 눈엣 가시 같은 정치적 라이벌을 몰래 독살하는 행위. 이건 내 이익은 극대화하지만 극악무도한 부도덕입니다. 그렇죠. 절대 해선 안 될 짓이죠.
반면에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 평생을 바쳐 올라간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행위는 숭고한 도덕입니다. 타인의 희생을 딛고 내 탐욕을 채우느냐, 아니면 타인을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하느냐의 차이죠. 아주 명확한 대조네요. 참고로 처음 만난 소개팅 상대에게 과시하려고 웨이터한테 팁을 식사비의 50%나 뿌리는 그런 행동을 도덕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건 이타심이 아니라 허세라는 비용을 지불한 고도의 이기심이죠. 허세와 도덕의 본질적인 차이를 잘 꼬집어 주셨네요. 진정한 도덕은 철저하게 비용 지불과 이타적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대한 진화론적 미스테리가 발생합니다. 미스테리요.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에게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심지어 생존에 불리해 보이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진화론 하면 약육강식,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요. 찰스 다윈의 관점을 빌려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간은 험난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주 정교한 규범적 도구 모음을 진화시켜왔습니다. 규범적 도구 모음이요? 침팬지들이 서로 털 골라주고 먹이 나누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건가요? 네, 이 도구 모음에는 공감, 죄책감, 수치심 같은 고도의 심리적 툴들이 들어있습니다. 초기 인류는 호랑이보다 느렸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었죠.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했죠. 이 종이 생존할 유일한 무기는 집단적인 상호 의존성이었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뇌 안에 타인의 고통을 거울처럼 비추는 메커니즘이 탑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볼 때 가짜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느새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거군요. 길 가다가 앞사람이 정강이를 쾅 부딪히면 내 다리가 다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움찔하고 아파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야생에서 동물들과 자라며 사회화 과정을 겪지 못한 늑대 소년의 사례를 보면 이들은 타인에 공감하는 도덕적 메커니즘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도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무리 밖으로 밀려나면 죽음뿐이었던 인류가 빚어낸 가장 눈물겨운 생존 무기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내용 중 가장 소름 돋는 파트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기심과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도덕, 이 둘은 완전히 반대 같잖아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교집합이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을 위해 독하게 담배를 끊거나 노후 빈곤을 피하려고 먹고 싶은 거 꾹꾹 참아가며 매달 월급 절반 이상을 적금에 쏟아붓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아주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행동이죠. 여기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퇴근 후 시원한 맥주 마시고 싶은 나, 한정판 신발 당장 결제하고 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쾌락을 포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이렇게 피눈물 나는 헌신을 바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얼굴에 얼마나 주름이 졌을지도 모르는 가상의 인물, 바로 미래의 나입니다. 이야,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합리적 결정이나 자기관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철저한 희생을 동반하는 이타적 행위라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재테크가 이타주의란요? 엄밀히 분석하면 이건 단일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타인, 즉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라는 분리된 두 인격체 사이의 자원 분배 문제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자원을 양보하는 거군요. 30년 뒤에 내가 겪을 끔찍한 빈곤을 막기 위해 오늘 밤 치킨의 기쁨을 현재 내가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를 자신을 향한 이타주의, 즉 시간을 뛰어넘는 도덕적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문가는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생깁니다. 현재의 쾌락을 모조리 죄물로 바쳤는데 그 미래의 내가 진짜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할 수도 있죠. 맞아요. 아니면 반대로 젊은 시절 다 바쳐서 통장에 숫자만 늘려놨는데 백발이 된 미래의 내가 야, 너 그때 무리해서라도 왜 유럽 여행 안 갔어? 왜 친구들이랑 밤새 안 놀았어? 하면서 지금의 저를 원망한다면요. 그럴 수 있죠. 후회만 남을 테니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1년 뒤, 10년 뒤, 30년 뒤라는 수많은 버전의 미래의 나들을 회의실에 앉혀놓고 끝없는 협상을 벌이는 셈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결국 처음 논의했던 불확실성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네요. 우리는 30년 뒤에 정확히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고 최적의 방을 고를 수도 없습니다. 네, 모든 게 불확실하죠.
하지만 인간은 본능에만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성적 지식, 그리고 수백만 년의 진화가 새겨나온 공감 능력을 나침반 삼아 매 순간 과감하게 배팅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타인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예의라는 스킬을 발휘하고 내 생존 확률을 높이려 꼼꼼하게 이익을 계산하고 나아가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결단까지 모두 거대한 생존과 조화의 네트워크네요. 더 나은 삶을 향해 인간이 벌이는 위대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잠들기 전 깊이 음미해 볼 만한 도발적인 사고 실험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만약 오늘 밤 당신의 미래의 나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당신 침대 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는 오늘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다며 충동적으로 시켜먹은 불닭볶음면과 할부 영수증을 들이밀며 분노에 차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오, 진짜 섬뜩한데요? 아니면 팍팍한 일상을 묵묵히 버텨준 현재의 당신에게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사의 포옹을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진짜 근원적인 질문 하나.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자신이라는 그 가상의 타인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오늘 당신이 누려야 할 찰나의 기쁨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정말 깊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에게 뼈아픈 희생을 청구하는 이 기막히고도 잔인한 내면의 재판. 당신은 오늘 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흥미로운 딜레마에 대한 판결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